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말씀해 주신 거는 중고차 딱 요 정도만 알려주시긴 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바로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더 동네꼬마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예. 중고차 쪽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중고차 차량과 관련된 건가요? 중고차를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중고차 중에 이러한 차도 있을 수 있다. 오! 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치. 중고차도 많이 구매를 하는 시대다 보니까, 네. 근데 이게 현실 공포랑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아마도. 네. 알겠습니다. 자, 믿고 듣는 동네꼬마님 이야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머리가 벗겨져 슬프신 우리 뚜껑이 형님이 이제 해주신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예. 뚜껑이 형님이 해주신 얘기 2탄입니다. 그래서 저번 이야기는 그 일을 겪은 당사자하고 저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볼 수 없었으나 이번에는 직접 통화는 한번 해봤어요. 제가 바꿔주셔가지고 통화는 한번 해봤는데 한번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일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고 이분의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이시더라고요. 대략 10년 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30대 중반. 이때쯤 이분이 신차 영업을 한번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반 다른 일을 좀 보다가 신차 넘어와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가끔 중고차 딜러분들이 오세요. 저희 매장으로. 왜 오시냐면은 영업을 하러 오세요. 과자도 사가지고 오시고 라면도 사가지고 이렇게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신차를 판매를 하면은 기존에 고객이 갖고 있던 중고차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 중고차가 나오게 되면 소개를 좀 해줘라.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세요. 그러면은 신입으로 들어가서 눈치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중고차 직원분들이 와가지고 명함도 주고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대표님이 호출을 해요. 오늘의 주인공을 똘비라고 또 할게요. 똘비가 이제 대표님한테 가니까 대표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똘비야. 너도 입사한 지 한 2달 지났는데 차는 한 대 뽑아야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생활이 좀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머니 사정이 많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대표님 제가 지금 할부로 차량을 지르기에는 제 생활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좀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죠. 저희 쪽 신차 쪽에 룰 아닌 룰이 약간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지금 생활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좀 이따가 차를 구매하는 건 괜찮겠는데 야 그래도 우리 브랜드 차는 타야지 않겠냐. 근데 그건 맞거든요. 영업을 하면서 우리 브랜드 차는 타야죠. 근데 그 당시에 똘비가 타고 있던 차는 다른 회사 차에 진짜 폐차 직전의 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수중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좀 오래된 차라도 우리 회사 차로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중고차 딜러들한테 전화를 이제 돌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이게 연식이 이제 오래된 정말 싼 차를 생각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 지역 내에서 생각보다. 그래서 물어보다가 자기하고 몇 번 담배도 피고 얘기도 했던 중고차 딜러가 내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더니 한 2-3시간 있다 전화가 오더래요. 아, 똘비씨 내가 차 한 대 찾았는데 그러지 말고 오늘 퍼질지 내일 퍼질지 모르는 차 사지 말고 한 2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탈탈 털면은 20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차에 딱 2세대 전차 얼마 10년도 안 된 차 그거를 내 차라고 해봤자 폐차를 보내든가 수출을 보내도 50만 원 100만 원인데 300의 차를 주실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좋은 차 나온 거 있으니까 우리가 솔직히 놈도 아니고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한번 받아줘라 내가 뇌물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야 그래 주시면 감사하죠. 그랬더니 그럼 차량 내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광이라도 한번 까서 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알겠다고 연락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 필요한 서류가 됐던 뭐가 됐건 요구를 해서 돈도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로 한 날이 온 거예요. 보험도 다 가입을 했고 이전도 쳤고 중고차 딜러가 매장으로 데려왔대요. 중고차 딜러 차를 타고 갔더니 세차장에 차가 놓여져 있더래요.
세차도 돼 있고 실내 방향제도 넣어줬고 내가 300만 원에 이런 차를 살 수 있나? 와 신차 영업사원 좋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약속은 잊지 말으라고. 앞으로 차 팔면서 중고차 나오는 거 5대는 무조건 다 주라고. 그거 약속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5대가 뭐예요. 우리는 이제부터 끈끈한 인연입니다 하면서 차를 받아갖고 타고 다니는데 여자친구는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더래요. 오빠 차 바꾸니까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막 여행도 다니고 부모님 모시고 식사도 하러 가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2년 반 정도 흘렀어요. 이 영업사원들의 슬픈 비애가 있습니다. 한 10년씩 영업하신 분들이 명언인데 영업 10년 하고 퇴사를 하려고 보니 남은 거라곤 정장 2벌하고 빚밖에 없더라.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근데 똘비도 그때 시기가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분의 역량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이 정말 많이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달에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거 보고 백차를 탔다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차를 한 3달을 탄 거예요. 3달을. 근데 그 전에도 한 대, 2대면 백차나 다름이 없는 거니까 생활 자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대출은 거의 목전까지 다 차고 카드도 한도까지 거의 다 차고 썬팅샵이나 이런 곳에서는 돈 달라고 아우성을 치기 시작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건 큰돈이 움직이는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를 밉보이는 행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못하겠고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똘비가. 근데 똘비한테 차를 줬던 중고차 딜러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좋게 맺어져 있었어요. 형님 동생 하면서. 그 중고차 딜러분이 15살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 자주 만났대요. 그 중고차 사무실에서. 거기서 이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 이 일 그만둬야 되려나 봐요 얘기했더니 너는 왜 또 죽는 소리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형님 돈도 안 되고 그냥 더 망가지기 전에 이 일을 정리를 하고 다른 일을 찾고자 하는데 형님 저 중고차 형님 밑에 들어가서 한번 좀 팔아봐도 괜찮을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는 진작 얘기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야 네 돈 들고 들어오는 거 아니면 오지 말아라. 그거 이자 찍다가 주차비 찍다가 상사비 찍다가 너 골로 간다. 그러지 말고 지금 네가 일자리가 필요한 거지 않냐. 고정적으로 좀 돈이 들어온 일자리가.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한 군데 얘기가 들은 곳이 있긴 한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일쯤 연락 줄 테니까 너 진짜 그만둘 거야? 못 들어요. 형님 저 마음이 서서 형님한테 중고차 판다고 얘기한 거라고. 알았어 기다려봐. 그리고 다음날 연락이 왔대요. 야 똘비야 그 중고차를 파는 건 아니고 중고차를 네가 탁송을 해주는 일인데 괜찮냐? 그러더래요. 탁송이요? 그러니까 차 갖다 주는 거요? 그러니까는 직원으로 차 오더 내리는 대로 왔다 갔다 갖다 주면 되는데 그거는 한번 해볼래? 형님 근데 그거는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아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모르니까. 일단은 급료는 350원 맞춰줘. 이 얘기 끝났어. 근데 그 당시에 350원 전 크다고 생각을 해요. 형님 일이 얼마나 빡세길래 350을 줘요. 잠도 안 자고 운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너는 네가 찬밥도 막 가리게 생겼냐? 야 자리 괜찮아. 가서 일하되 어느 정도 네 돈 정리 다 되면은 내려와. 거기서 눌러앉을 생각 말고 이 지역 아니야. 저기 먼 지역이야. 얘기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랑도 헤어진 상태였고 형님 알아봐 주세요. 어찌됐건 신차 쪽에서는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알아봐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쪽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중고차 형님이 처음에 가야 될 주소 연락처를 이제 찍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쪽 지역을 가는데 차로 3시간 정도 상당히 멀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착해가지고 봤더니 카페더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20분 정도 있으니까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떤 남성분이 인상이 굉장히 좋으신 남성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혹시 똘비씨 하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고차 상사는 하고 있는데 공업사도 하나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좀 규모를 있게 운영을 하고 있다. 똘비씨는 우리가 찍어준 대로 차를 탁송을 해주면 된다. 알겠다. 그랬더니 일단은 급료 얘기 들었으니까 350 정도 그 정도 우리가 책정을 해줄 거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줬대요. 숙소도 원룸을 하나 잡아줄 테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라. 조건이 진짜 좋더래요. 원래 우리가 탁송 직원을 3명을 쓰는데 전부 다 현재 그만둔 상태고 사람이 급해서 널 뽑았으니까 일단 원룸은 혼자 쓰되 직원이 구해주면 같이 써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원룸으로 먼저 향했대요. 그랬더니 외곽 쪽에 있는 허름하되 깔끔한 원룸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먼저 짐을 풀고 일단은 공업사 쪽으로 향했대요. 근데 공업사가 그 시로 따지면은 시 최외곽에, 보통 공업사는 외곽에 있잖아요. 시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되게 덩그러니 그냥 공업사 하나 딸랑 있더래요. 모여있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런 공업사들이 간혹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공업사 뒤편으로 작은 공터에 그 조립식 건물 하나가 딱 있고 거기가 탁송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똘비 씨는 여기에 상주를 하면 되고, 나는 중고차 상사, 그 다음에 여기 탁송 사무실, 뒤에 공업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볼 거니까 문자를 보내주면 똘비 씨가 차를 픽업을 해서 목적지로 갖다 주면 되는 거야 하면서 업무를 쭉 설명을 해줬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뭐 처음에 하루 이틀은 뭐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사무실 멀뚱멀뚱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표님이 전화가 왔대요. 문자 지금 하나 보내줄 테니까 차 한 대 이동 좀 시켜. 그래서 문자를 받아봤더니 공업사 주차장에서 어떤 목적지로 이동을 시키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가 차는 가져가되 우리가 엄밀히 다 사업장이 나눠져 있는 거니까 공업사 안으로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서로 간에 이건 규칙은 다 지키는 거야 하면서 단단히 몇 번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룰이 옷 지퍼 같은 거에 시트가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내가 준 방석을 깔고 안고 운행을 할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칙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첫 오더를 받았으니 공업사 게이트 옆으로 작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있고 출발지, 차, 종, 그 다음에 차 넘버 다 써있대요. 딱 문을 여니까 안 잠겨있고 차 안에 키가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차 출발해서 목적지 도착, 그리고 시외버스 타고 다시 넘어오고 일을 했는데 되게 간단하더래요, 일이. 이거 일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로 공업사에서 어디인가 갖다 주는 이 일을 계속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적지에 가도 누구한테 차를 인계를 해주는 게 아니고 목적지에 그냥 차를 두고 가면 되는 그런 탁송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350을 받고 대표가 기분 좋으면 보너스로 조금 더 주기도 하고 돈벌이가 괜찮더래요.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싶더래요.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일을 하니까 대표가 이제는 어디선가 차를 가져오는 업무도 지시를 내리더래요. 6개월이 흐르니까. 근데 갖다 주기만 하다 가져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일상에 소소한 재미가 생기더래요. 만약에 타 지역을 가서 갖고 와야 된다 그러면은 하루 전날 가는 거예요. 그쪽 지역 특산품도 먹어보고 모텔 잡아서 자면서 막 그쪽 지역 구경도 혼자 하고 다음날 차를 가져오고 업무를 보는데 하루는 도착을 해서 보니까 네. 놀려고 저녁에 놀고 다음날 가져오려고 도착을 해서 보니까 방석을 놓고 왔네. 아이고. 그때 본인이 입고 있던 옷이 면으로 된 추리닝 바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퍼가 아예 없으니까 자동차 시트를 손상시킬 일은 없으니까 상관없겠다 싶어가지고 재밌게 혼자서 그쪽 지역에서 놀고 자고 아침에 차를 딱 인수를 하고 문자를 대표한테 보낸대요. 인수를 하면 먼 차량 지금 인수 완료 출발합니다. 문자 보내고 출발을 해서 쭉 가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대전에서 차를 픽업을 해서 서울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히 천안, 수원 이런 데를 쭉 지나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차가. 똘비가 운전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가 대낮이었고 날씨도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가는데 천안을 지날 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울리더래요, 자기 핸드폰. 근데 자기 핸드폰을 조수석에 던져놓은 상태였는데 핸드폰이 자꾸 울리니까 이제 조수석에서 핸드폰을 찾아서 받으려고 손을 이렇게 뻗는데 고속도로니까 조심하면서 핸드폰을 딱 잡았는데 진짜 제 이야기에서 흔히 안 나오는 얘기인데 대낮에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한 손을 뻗어서 핸드폰을 딱 잡으니까 앞에 광경이 다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냥 영화 장면 바뀌듯이 대낮이었는데 한밤중이고 자기가 산길을 운전을 하고 있더래요. 되게 뜬금없더래요. 아 이게 뭐야 하고 속도도 거의 안 나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대요. 차를 완전히 세웠대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두리번하는데 핸드폰이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봤더니 대표더래요. 전화를 받았대요. 어안이 벙벙해서 대표님 하고 받았더니 막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똘비 새끼 어디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아 대표님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대표님 그랬더니 야 전화 끊지 말고 지금 시킨 대로 해. 너 지금 차 어떻게 돼 있어? 그래갖고 저 잠깐 세워놨어요.
파킹에 놔둬. 예, 놨습니다, 대표님. 시동 꺼. 예, 시동 껐습니다. 키 2개 다 챙겨서 차에서 내려. 예, 내렸습니다, 대표님. 문 잠궈. 잠궜습니다. 거기 절벽이냐 저수지냐 묻더래요. 뭐야? 근데 그때는 자기가 산길이어서 오른쪽은 산 경사면이었고 왼쪽이 절벽이라고 말하면 절벽인데 그렇게까지 절벽은 아닌데 꺼져 있는 그런 형국인데 저 절벽 같은 데 있어요. 차키 던져 절벽으로 그러더래요. 대표가. 차키를 던져요 대표님? 그랬더니 던지라고! 그래가지고 아래쪽으로 차키 2개 다 던져버렸대요. 너 핸드폰으로 네 위치 전송하고 차 옆에 좀 떨어져가지고 어디 쪽으로 앉아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쪽으로 앉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2시간 지났나? 요즘은 진짜 좋은 게 핸드폰으로 이제 내 위치 전송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찾아서. 레카차하고 대표차하고 2대가 오더래요. 2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레카차가 키를 던져놨으니까 그 산길에 있는 차를 견인을 해서 나가고 대표가 똘비를 픽업을 해서 사무실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똘비는 어안이 벙벙하니까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대표가 막 화를 내더래요. 너 이 새끼 정신 안 차려? 자동차 네가 이거 살 거야? 너 돈 많아?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너 술 먹었어? 뭐 했어? 솔직히 말해 임마!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대표님 저 술 안 먹었다고. 술 하나도 안 먹었고 저도 모르겠다고 대표님. 저도 여길 왜 왔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대표가 진짜 짜증나네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가니까 말을 하기가 겁나더래요. 대표한테 되게 껄끄럽더래요. 어색한 분위기로 차를 타고 거의 1시간은 가야 된대요. 1시간. 가가지고 사무실에 도착을 하니까 대표가 들어가고 앞으로는 일 처리 똑바로 하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고 집에 왔대요. 자기 차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생각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똘비가.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서 다시 봤대요. 그랬더니 대표한테 부재중 전화가 80통이 넘게 와 있더래요. 부재중 전화를 80통을 넘게 했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여기가 저수지냐고 절벽이냐고 왜 물어본 거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똘비가.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나 분명히 고속도로였는데 나 좋은 거 아닌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진짜 썩어 빠진 노트북 하나 줬다고 하는데 그 노트북으로 포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있는 사무실과 공업사 그쪽을 지도로 검색을 해봤대요. 네. 그랬더니 보통은 공업사면은 돌비 공업사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미스테리하네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이제 오더도 안 들어오고 머릿속은 계속 뭔가 의문스러움과 공포스러움이 공존해서 밀려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공업사 쪽이나 한번 가볼까?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공업사 쪽으로 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업사 게이트 앞에 서가지고 천천히 공업사를 이렇게 보는데 공업사가 이제 모르시는 귀족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카센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심하게 고장난 차들을 고칠 수 있는 곳이 공업사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쵸. 그래서 공업사는 큰 차들이 드나들 수 있게 게이트가 돼 있고 그 안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쫙 보이는데 거기는 구조가 특이하더라는 거예요. 게이트가 있고 게이트에서 오른쪽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크게 돌아야 공장이 보이는 구조라서 바깥에서는 안 보인대요. 공장이. 바깥에서는 안 보여서 여기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 들어가면 직원들하고 마주칠 거고 그럼 누구냐고 물어보면 뒤에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면 대표한테 얘기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지도 못하겠고 거기서 멀뚱멀뚱 쳐다보다 가자 하는데 공업사 게이트 위에 우리가 금줄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뭔가 막는 용도로 쓰는 무속적인 금줄이 하나 쳐져 있는 건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이걸 대표한테 대놓고 뭘 좀 궁금한 걸 물어봐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점심시간이 되는 거예요. 점심밥을 항상 어디서 먹었냐면 사무실에서 차로 5분만 가면은 한밭집이라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렴한 한식 뷔페집. 혼자서 한밭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밭집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사무실에서 5분 거리인데 한밭집 뒤로 마을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차 타고 마을로 들어가 봤대요. 마을 항상 들어가면 앞에 정자 같은 거 하나 있고 거기에 어르신들 나와서 시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시냐고 하면서 혹시 사장님 요 앞에 길 나가가지고 우회전해갖고 쭉 가면은 공업사 하나 있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거기에 공업사가 있어?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저기 5분 안 가요 사장님? 한 3, 4분 가면 공업사 하나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 근처에 공업사가 어딨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네는
뭐 때문에 그런 걸 물어봐. 그래서 저 거기 뒤에 직원인데 우리 공업사에 차들이 들어오는 걸 많이 못 봐가지고 아시는 거 있나 이러면서 떠본 거예요, 근처 사람들을.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진짜 모르시더래요. 근데 그중에 조금 젊어 보이는 어르신이 일어나시더니 일로 오라고 손짓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직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나 얼마 전까지 이 동네 어디에서 공무원 생활하다 퇴임한 사람인데 뭐 때문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직원인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시구나 하면서 자기 지갑을 열더니 10,000원짜리 3장, 1,000원짜리 몇 장 있는 걸 그냥 다 빼서 손에 쥐어주시더래요. 사장님 이게 무슨 돈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받고 우리 동네는 항상 오는 외지인들한테 잘 대했으니까 좋은 기억만 가져가시고 거기 사장님이 무당인 건 아시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요? 아닌데요? 그냥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잘못 알았나 보네. 아무튼 우리 동네는 자네하고 억한 신장 없는 거야 하면서 돈을 줘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돈까지 받아서 오는데 기분이 진짜 더럽게 찝찝하더래요. 말을 해주던가 대표가 무당은 뭔 말이고 똘비도 한성격 있으니까 모르겠어. 대표 들어오냐 대놓고 물어봐. 그래서 또 돈은 돈대로 또 주머니에 챙겨놓고 대표가 오후 늦게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는 본인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고 똘비가 앉아있는데 질문을 했대요. 저 대표님 하고 그러니까 대표가 대답하니까 대표님 혹시 무당도 겸직하고 계세요?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대놓고. 그랬더니 대표가 일을 하다 말고 펜을 딱 놓더니 일어서서 가운데 있는 탁자로 이렇게 나오시더래요. 탁자에 앉더니 똘비 일로 앉아라. 그래서 앉았대요. 아까 물어본 거 다시 쭉 얘기해봐. 그래서 똘비 얘기했대요. 아니 한밭집 가서 밥 먹고 뒤에 정자 밑에서 저도 조금 쉬다 가려고 하는데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가 들었는데 대표님이 무당이다는 소리를 해서 솔직히 좀 궁금한 것도 있고 대표님 그날 저한테 저수지냐고 절벽이냐고 물어본 것도 그러시고 저한테 이렇게 부재중 전화 많이 하신 것도 그러고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니신 것 같다고 얘기 듣고 보니까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봐요. 그랬더니 대표가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더래요. 되게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똘비야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근데 알면은 더 힘든 일들도 있어. 이 얘기를 꼭 들을 거야?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말씀 주세요 대표님. 그랬더니 알았어. 똘비야 자, 이 얘기를 듣고 일을 못하겠으면 빠르게 나한테 얘기를 해줘. 내가 퇴직금이라도 더 챙겨줄게 하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데 이 대표가 무당이 맞대요. 자기가 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반 중고차는 취급을 안 한답니다. 중고차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약을 드신다든가 불을 피운다든가 그런 차들, 그리고 대파사고 화물차에 끼어가지고 차가 완전히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잘못되는 이런 차량들을 폐차를 보낼 수도 있지만 공업사에서 사서 고쳐서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님은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똘비 네가 그동안 움직인 차들은 전부 다 사람이 잘못된 사건이 있는 차들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공업사에서 나간 차들은 고쳐서 나간 차들이고 네가 타지에서 갖고 오는 차들 중에 깔끔했던 차들은 차에서 약을 먹었든 뭘 먹었든 그 안에서 사람이 잘못됐던 차다 얘기를 해줬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찜찜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장님 그랬어요. 근데 그날은 왜 저한테 전화를 그렇게 주셨냐. 내가 직원들 한두 명 써본 건 아니고 이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귀신이 장난을 좀 친다. 그래서 너한테 준 방석이 다른 게 아니고 그 안에 부적 같은 거 넣어놔가지고 비방을 좀 쳐놓은 건데 그거라도 해준 건데 마침 네가 놓고 간 걸 보고 내가 기분이 좀 쎄해서 전화를 했더니 네가 전화를 안 받아서 뭔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고 아니나 다를까 일이 생겼었고 이 얘기를 듣고도 네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일 출근하고 아니겠으면 얘기를 해라. 그만둔 사람들 다 그래서 그만뒀다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저도 충격이 덜했을 건데 하니까 미리 말을 했으면 이 일 할 수 있었겠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죠. 너 그동안 일하면서 무섭진 않았잖아.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가서 잘 생각해보고 내일 보자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가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곰곰이 그날 진짜 밤 늦게까지 고민을 했대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사건 말고는 큰 사건 자체가 뭐 헛게 보인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달에 350씩 보너스도 있고 숙소도 제공해주고 돈 모으기 이렇게 좋은 직장 없는데 그냥 더 하자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해왔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출근했더니 대표가 일찍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계속 일하려고. 그래서 예 대표님 했더니 그래 한번 열심히 해보고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 우리가 아니까 찜찜할 뿐이지 나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하고 그렇게 일을 몇 달을 이제 쭉 더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괜히 등골이 서늘하고 뒤에 누가 타 있는 것 같고 변화별 생각이 다 드는데 몇 달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흥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하고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진 어느 날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대기를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대요. 그래서 5시에 보통 연락이 없으면 사무실에 퇴근을 하는데 노트북으로 인터넷 서핑을 좀 하다가 5시를 좀 넘어서까지 인터넷 서핑을 좀 하고 있었대요. 근데 좋은 거예요, 이 똘비가. 그래서 머리를 책상에 파묻고 한참 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저녁 7시 반이 넘어있는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는 이미 다 져있고 집에 가야겠다. 아유 가자 하는데 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뒤쪽에서 화물차 후진할 때 나는 경고음.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 시간에 공업사에 화물차가 들어왔나? 근데 궁금은 한데 공업사 담도 높고 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괜히 호기심 막 땡기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그래서 나가서 공업사 담을 넘어 보려더니 담이 높아서 아무리 짬뿌를 해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우리 사무실 지붕이 올라가면 보이겠는데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 지붕에 올라갈 사다리도 없고 그러다가 문득 본인 차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차 천장을 밟고 점프해서 올라가면은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차 천장을 밟고 사무실 지붕 위로 올라갔대요. 사무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딱 붙어 있으니까 공업사하고 공업사 담벼락 끝을 잡고 까치발을 들고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공업사 쪽을 보는데 일한 지 1년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공업사 내부를 본 거예요. 공업사 내부를 보는데 화물차 한 대가 후진을 하고 있고 공업사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손짓을 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반 공업사인데 이 시간에 차가 들어오는 건 특이하다 하는데 화물차가 어떤 거였냐면 쉽게 표현드리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걸 뒤에 싣고 다니는 내용물이 안 보이는 한쪽에 주차를 하고 뒤에 박스를 개봉을 하니까 그 안에 차가 한 대 들어있대요. 그래서 윈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차를 당겨서 뺀대요. 시동을 안 걸고 차를 이렇게 당겨서 빼니까 한 명이 우리 손수레 구루마라고 그러죠. 손수레를 이렇게 가지고 차 옆으로 오더래요. 그리고 직원 한 명이 문을 딱 열고 안에서 둘이서 끙끙대면서 뭘 빼는데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사람을 빼더래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그걸 이렇게 보는데 자기는 실제로 그런 걸 본 적도 없는데 악취가 느껴질 만한 그런 몰골의 사람이 그 차 뒤에서 있고 그거를 그 직원 둘이 끙끙대면서 빼가지고 손수레에 싣고 한쪽으로 가더래요.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광경인가 싶은 거예요.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공업사 한쪽 구석탱이로 가니까는 뭔가 침대 같은 게 있대요. 거기다가 이 사람을 탁 눕혀놓고 버튼을 누르니까 안쪽으로 스르르륵 들어가더니 붕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확 켜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각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똘비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사람을 화장을 하는 거는 지정된 장소에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인데 여기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내가 대표님한테 들은 외적인 다른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정확하게 자기 눈에서 지금 펼쳐진 거예요, 눈앞에서. 아, 이건 아닌데. 근데 똘비가 지금 이 담벼락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곳은 겨울이고 어두워가지고 자기 쪽은 불빛이 안 켜져 있어갖고 자기가 안 보일 건데 직원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자기 쪽에 고개가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자기하고 눈이 완벽하게 맞은 느낌이 탁 나더래요, 똘비가. 눈이 마주치니까 순간적으로 고개를 확 숙였대요, 똘비가. 고개를 확 숙이고 잠깐 있다가 다시 고개를 빼꼼 올려서 보니까 직원들 어디 가고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숙소로 가서 생각을 좀 하자. 그래서 숙소로 이제 이동을 해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가 본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내가 여기서 더 있는 거는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고
일단은 나가자. 일단은 여길 뜨고 대표한테 그만둔다고 그냥 얘기를 하자.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를 하든 뭐라든 하자.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짐 정리를 시작을 했대요, 똘비가. 1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생각보다 살림살이가 엄청 커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정리를 하면서 차에 싣고 뜨려고 준비를 하는데 밤 11시 정도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드르르르르 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비밀번호 키 말고 열쇠 키 있죠? 이 열쇠 키에 열쇠를 넣고 딱 돌리는 소리가 나더래요. 본인 방. 그래서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현관을 딱 쳐다보니까 끽 하면서 현관문이 열리고 대표님이 서 계시더래요. 눈이 마주치고 어버버버 하는 거죠.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셔요? 그러니까 대표가 검은 봉지에다가 뭘 하나 담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방에 불 켜져 있길래 한번 들렸어? 같이 고기나 한 점 먹으려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다는 거여서 그러셨어요 대표님? 아유 들어오셔요. 그랬더니 똘비 뭐 해? 뭐 이렇게 분주해? 그러니까 똘비가 저기 방 정리 좀 하고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대표님이 허허허 웃으시더래요. 허허허 똘비야 나 무당인데 짐 정리하는 거 맞아? 대표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침대에 앉아봐. 그래서 침대에 앉았대요. 대표님이. 이거 고기 먹어 하면서 검은색 봉지를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봉지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성인 남성 주먹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완전 까맣게 그을린 찐득찐득거리는 뭔가가 담겨 있더래요. 예. 근데 딱 보는데 뭔지 알겠더래요. 냄새부터.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그걸 보는데 그때 나 봤구나. 직원이 그 대표 그러니까 무당이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알려주시는 대로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을 난 처리하면서 살고 있어. 네가 봐선 안 되는 것도 본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일을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상관없어. 다만 그만두고 어디 가가지고 네가 혀를 놀렸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온 걸 뿐이야 하면서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하나 빼시더래요. 근데 그 종이가 뭐였냐면 똘비가 입사를 할 때 제출한 등본을 빼시더래요. 그래서 등본을 같이 펼쳐서 봤대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 똘비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등본에. 똘비야 여기에 계신 분들 우리 똘비 포함해가지고 다 좋으신 분들이잖아. 근데 똘비 네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소강로 천장 보게 된다. 그거 아냐? 말씀을 이렇게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 남은 건 네 선택이야. 나는 네가 뭘 해도 상관없어. 나는 안 다칠 자신이 있어. 근데 똘비 네가 알아서 판단을 잘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똘비가 대표님 혹시 제 전임자들 이런 이유로 그만둔 건가요? 용기 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대다수는 자기 발로 그만뒀고 몇 명은 천장 좀 봤지? 라고 대답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강로 천장 좀 봤지? 예.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대표님이 걱정하신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저는 일단 퇴사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안주머니에서 다른 봉투를 하나 꺼내서 빼주시더래요. 700만 원이 담겨있는 봉투를 꺼내주셨대요. 이번 달 일한 거랑 퇴직금이랑 내 마음이랑 담아서 넣어놨어. 똘비야 나는 너한테 금전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너한테 난 실수한 거 없어. 그지? 이제부턴 똘비 네 차례야. 명확하게 하자. 말씀 주시자. 돈까지 다 받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대표가 안 먹을 거면 그 고기 나 줘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봉지를 드렸더니 딱 봉지를 낚아채시더니 아무튼 잘 지내고 하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대표가 나간 걸 보고 진짜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시 일어나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갖 짐을 다 챙겨서 어떻게든 많이 챙겨서 가려고 했는데 진짜로 자기가 꼭 챙겨야겠다 싶은 거 몇 개만 챙겨서 그대로 차에 싣고 고향으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고향으로 내려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처음에 소개시켜준 형님 있잖아요. 예. 생각이 나서 다음날 형님한테 그냥 갔대요. 상사로. 네, 형님이 여전히 계시니까. 형님 얘기 좀 하자고. 연마 온다면 전화나 오지? 하면서 반갑게 맞아주신 거예요. 형님 그거 뭐 하는 데인지 알고 나 보낸 거 맞아요?
그랬더니 나도 잘은 몰라. 근데 차를 되게 싸게 줘. 나도 뭔지는 진짜 잘 몰라. 그래서 형님 그거 안 좋은 사건 일어난 차들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느낌은 그래 살짝 있긴 했는데 솔직히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린 몰라. 우리가 그거 확인해보고 차 매입하는 거 아니잖아. 아 싸게 우리 상사 쪽으로 차 던져주니까 나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성능검사 기록부라든가 이런 걸 보험 이력서를 보게 되면은 다 나오지만 이 차가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는 차인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서류만 가지고는. 그리고 중고차 상사나 딜러분도 알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지 않은 이상.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기가 대표한테 들은 얘기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니 잘못된 선택을 한 차를 가져와서 흔적이 남아있는 거를 지우고 그 다음에 대파 사고가 나서 안에서 바로 사람이 잘못된 차량일 경우에 고쳐서 팔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소각로를 이용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뭔가 증거를 인멸해주는 어떠한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는 생각이 된다. 그래서 중고차 그쪽 일을 한번 겪고 나서 이 똘비 이분은 아예 자동차 업계를 떠버렸어요. 아예 떠서 지금은 이 지역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일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중고차라는 게 요즘 이제 많이들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를 구매를 하시는데 그럴 일은 거의 너무너무 희박하지만 진짜 사연이 많은 차를 티가 아예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사연이 많은 차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를 해서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관련된 이런 일들이 있는 걸 들어가지고 한번 조금 얘기가 좀 약하고 흔한 얘기입니다만 진짜 있는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들모에서는 많이 나왔을 법한 얘기여서 아니, 와. 걱정을 했습니다. 잠깐만. 자, 일단은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네. 그 똘비 분은 이 얘기를 전달을 한 건데 괜찮으신 거겠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이야기의 큰 맥락은 전혀 벗어난 게 없고 진짜 티 안 나는 곳에 이야기 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여러 가지는 제가 좀 바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가 잡혔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소식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사람이 진짜 무섭잖아요. 네. 그 대표가 뭐하고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다고 알아보지도 않았대요. 들려온 얘기도 없고 자기 알아보지도 않았고 10년쯤 지나니까 얘기는 처음에 뚜껑 형님한테 이 이야기는 은연중에 술자리에서 한번 해주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괴담 정도로 치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괴담 정도로 뚜껑 형한테 들었는데 뚜껑 형님이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일을 겪으신 분인 거예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공업사에서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도 사망사고가 난 차량을 고쳐서 판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외적으로 저런 일까지 가능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들은 계기여가지고 근데 이번 그랬어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중고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든 중고차가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그럼요. 경우도 있다라고 따져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중고 옷이 있는데 그게 죽은 사람이 입었던 건지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구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진짜 연기는 맞죠? 본인이 행한 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로, 연기가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마냥 모라일체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소름 끼치고, 이분 얘기를 들으면 중간중간 막 무섭잖아요. 심장 쫄리니까. 심장이 쫄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규정님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의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네꼬마님. 아이고.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루비님. 자, 이제 동네꼬마님의 현실공포 이야기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길이시죠. 이 이야기를 들은 거는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끄집어 내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솔직히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아이고, 뭐 좋은 일 없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저보다 이제 형님이신데, 아, 요즘 뭐 좀 쓸만한 일 없습니까?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우연찮게 이 이야기를 던져서 저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야기는 대략 시작점이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요. 2003년도 당시에 이분 나이가 27살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말씀하시기로는 어설픈 비행청소년이었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어설프게 그 안에서 이제 공부 안 하고 껄렁껄렁한 패거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부모님이 어떻게든 그래도 대학교 졸업장은 따라 그래가지고 본인이 갈 수 있는 아무 대학교나 그냥 진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큰 관심 없이 학교 생활 하다가 뭐 군대 갔다 와서 4학년 때 놈들이 보니까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러니까는 나도 알바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학로 알바를 하는데 술집, 그것도 대학로 술집은 진짜로 아사리판이잖아요. 그냥 거기가 술 먹고 좀 혈기왕성하신 분들이 가득하니까 두 테이블이 서로 시비가 붙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그러는데 이분을 똘비라고 할게요. 늘 그랬으니까. 똘비가 이제 가가지고 말린 거예요. 아이고 왜들 싸우시냐고 말리면서 자기는 나이가 27인데 딱 봐도 20살, 21살로 보이는 친구들인데 똘비 이분이 넉살도 좋아가지고 자기보다 한참 어린데도 형님 아이고 왜 그러셔요 형님 하면서 말린 거예요. 양쪽을. 네. 양쪽을 이제 말리고 이제 수습을 어느 정도 하나 싶었는데 술이 좀 먹은 한쪽 팀에서 이번에는 똘비를 향해서 가게를 향해서 또 시비를 걸기 시작을 하더래요. 술 먹으면 좀 술버릇이 안 좋은 분이었나 봐요. 똘비가 진짜로 주먹이 나갈까 말까 할 정도로 이제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꾹꾹 참고 상황을 아주 부드럽게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상황 정리하고 이제 건물 밖에 나가가지고 한쪽에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데 한 30 중반 정도 보이시는 분이 옆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아까 위에 뭐뭐 호프 싸움 말리셨던 분이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얘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보니까는 술 취하신 분들 상대하시는 것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것도 참 잘하시는데 뭐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시냐고 그래가지고 용돈도 벌 겸 그냥 하고 있다고. 몇 살이냐? 27살이다.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시기에는 조금 아까운 인재 같은데 한번 조금 페이를 훨씬 많이 쳐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 있으면 연락 한번 해보셔라 하면서 명함을 하나 주시더래요. 명함을 보니까 뭐 돌비 유통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유통회사인가? 근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에 하고 그냥 일 보고 명함은 이제 그 자기 지갑 한쪽에다 찔러 넣어놓고 잊어먹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월급날 월급을 받고 현타가 온 거예요. 요즘 말로.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시급이 2,000원이 조금 넘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한대요. 이분이. 진짜로 한 달에 2번 쉬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시잖아요. 옛날에 주유수당 이런 게 어딨어요. 네. 그냥 시급으로 그렇게 해서 줬지. 진짜 개고생했는데 돈이 너무 적더래요. 자기가 고생한 거에 비해서. 그래가지고 월급 받고 현타 와가지고 진짜로 아 이거 장난하나 싶다가 우연히 이제 지갑에서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나 한번 해볼까 전화를 한 거예요. 또 사장님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저 대학로 그 땡땡오프에서 봤던 누구 혹시 기억하시냐고 그랬더니 기억하죠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래서 저기 저도 이제 졸업반인데요. 4학년인데
혹시 뭐 정식 직장 같으면은 저도 그때 만난 게 인연이니까 한번 말씀이나 여쭙고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오후 4시에 어디로 오라고 문자를 하나 찍어주더래요. 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봤더니 유흥가더래요, 거기가. 그래서 유흥가 거기 갔대요. 그랬더니 땡땡 단란주점이더래요. 그 시간이니까 뭐 사람은 없었고 문 열었더니 문 열려 들어갔더니 그분이 이제 나오시더래요. 네. 그래서 아 여기냐고 그랬더니 여기다고. 웨이터 생활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페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기본급을 150을 맞춰주겠다. 150을 맞춰주고 나머지는 네 팁인데 팁이 상당히 많을 거다. 한번 일해봐라. 나는 똘비 씨가 여기서 상당히 돈 잘 벌어갈 거라 생각한다. 그걸로 용돈 하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일을 하기로 했대요. 어차피 학교 생활도 별로 재미없었고. 근데 일을 해보니까 나름 적성에 맞더래요. 그게. 또 이제 거기 일하시는 이제 누님들하고 친해지니까 그 누님들이 이렇게 막 입 털어줘가지고 손님들이 팁 챙겨줄 수 있게 의도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기본급에 팁 받고 뭐 손님들이 남긴 뭐 양주 같은 것도 한 잔씩 먹고 뭐 하고 하면서 아무튼 즐겁게 일을 하는데 벌이가 생각보다 괜찮았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 생활에 점점 본인이 젖어 들어가더래요. 네. 그래서 그냥 4학년 2학기를 앞두고 그냥 학교를 안 나가버렸대요. 안 나가버리고 아유 졸업장 따서 뭐더냐 돈이나 벌고 이걸로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든가 가게를 하나 차리든가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쭉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친구를 만났대요. 대학교 졸업한 몇 명 없는 친구들인데 만났는데 얘네들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고 친구 하나는 또 장가도 갔고 또 얘네들을 보니까 문득 아 사람이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또 들더래요. 그때 가서야.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방에 있는 그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는 본인이 자퇴를 하건 뭐라건 다시 가고 싶으면 또 돼요. 그게. 네. 학생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졸업장까지 따고 사람답게 살자.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고 신청을 해놓고 일단은 이제 그 웨이터 생활을 접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한번 사회 경험 쌓아볼까 하고 일반 회사를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입사를 해봤대요. 그랬는데 웬걸 진짜로 야근에 뭐에 다 하는데 뭐 세금 공제하고 딱 월급 받아보니까 140이 안 되더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미 본인은 한 달에 많이 버는 거에 젖어 있었는데 아 그래도 이 생활을 좀 해보자고 좀 더 하다가 결국은 사람이 돌아간대요. 다시. 네. 그쪽을 맛을 봤기 때문에 학교 복학한다고 했던 거 그냥 다시 취소하고 다시 그쪽 생활로 돌아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또 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위에 빵꾸가 났대요. 술을 먹다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타이로 몸이 안 좋아서 쭉 요양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쉬는데 사람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돈을 꽤나 주머니에 많이 놨었는데 일을 안 하고 쉬면서 펑펑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돈이 빡빡빡빡 줄더래요. 돈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찌하게 해야 될까. 근다고 일반 회사는 갈 수 없고 그래서 그 명함을 주신 분보다 거기 계시던 마담 누님하고 좀 친했대요. 그래갖고 마담 누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누님 저 똘비예요. 그랬더니 똘비야 왜? 하고 얘기를 하니까 누님 그 웨이터 자리 혹시 남는 거 하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누님이 지금 삼촌들 자리 없는데 삼촌들 꽉 차 있는데 아마 다른 가게들도 지금 자리 내가 아는 곳은 없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누님 어떻게 자리 하나만 좀 해봐요. 나도 일은 해야겠어 얘기를 하니까 왜? 돈 떨어졌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돈도 떨어져 가고 일도 해야 되고 누님 좀 해줘봐. 그랬더니 야 너 나이가 이제 너도 좀 있는데 근데 그때 한 1년이 지난 상태니까 내가 직업 하나 소개시켜 줄라니까 거기서 한번 일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님 뭐 좋은 자리 있어? 그랬더니 내가 일단은 너한테 거기 연락처 하나 남겨주고 할 테니까 내일 한번 전화 넣어봐. 내가 오늘 내 미리 얘기는 해놓을게. 그러더래요. 뭐 하는 데인데? 그랬더니 그냥 회사야.
전화해봐. 전화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런 술집 아니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끊고, 다음날 아침 10시쯤 전화를 했대요. 전화를 하니까는 어떤 남자분이 받으시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제, 이제 그 마담 누님 뭐 이름이 땡땡이라고 하면 뭐 땡땡 누님이 소개해 주셔서 전화드렸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예, 어저께 연락 받았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 일자리를 하나 좀 찾고 있는데 누님이 일자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랬더니 얼굴 보고 한 말씀 나누시죠. 이쪽으로 오시죠. 해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술집 말고 우리 사무실 번화가 있잖아요. 예. 사무실 번화가, 그것도 새로 만들어진 번화가에 꽤나 멋진 건물 몇 층에 한 켠에 딱 있는 굉장히 좋은 회사더래요. 근데 일단 회사에 뭐 간판은 없었지만서도 말한 호수로 똑똑 눈 두들고 열고 딱 들어가니까 직원분도 꽤나 있었고,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스럽고 되게 깔끔하고, 직원분들도 세미정장 차림이고 다. 그래서 멋지다. 뭐 하는 데일까?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었대요. 그래서 저기 뭐 땡이사님하고 통화하고 면접 보러 오기로 한 사람인데요. 얘기를 하니까, 예,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래서 한 3, 4분 앉아 있으니까 어떤 방으로 안내를 해주더래요. 방에 들어가서 이제 처음으로 얼굴 뵙고 인사 꾸벅하고 이제 커피 한 잔 주신 거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대부업체였대요. 돈을 빌려주고 뭐 이런 대부업체인데, 이제 여기도 직원이 필요하니까 직원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보니까는 이분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는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대부업체고 뭐 이상한 데 아니라고. 그래갖고 그럼 제가 혹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돈을 안 주시는 분들 찾아가서 막 줄 때까지 기다리고 이런 겁니까?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고, 그런 식으로 장사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회사고 마음이 조금 놓이고. 근데 이제 다음 문제는 페이였어요. 혹시 급료는 혹시 어떻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돈을 조금 많이 버시려고 일자리를 찾는다고 들었어요. 맞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무직이 있고 현장직이 있어요. 사무직은 그냥 일반적인 사무직이고요. 돈을 좀 버시려면 현장직 쪽 일을 하셔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현장직이면 혹시 뭐 무슨 업무를 합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 그 고객분들 재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만 파악하는 수준이지 생각하시는 거 이상한 거 안 해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급여는 혹시 얼마 정도? 그랬더니 그 당시 기준으로 300만 원 스타트. 그리고 추가 인센이 있대요.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거 괜찮다. 그리고 차량 제공. 와, 파격적인데? 괜찮은데? 주 5일. 우와! 살면서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웨이터 생활을 하면서 이런 호사는 없어요. 정말 좋네요. 다만, 4대 보험은 가입 안 하고, 오히려 더 좋았대요. 세금 안 떼니까. 예, 또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는 수습 기간이고, 그때는 이제 한 300의 절반이 150 정도만 나갈 거고, 2달 이후부터는 일선에서 일을 하시면서 정상적인 월급 지급될 거라고. 일해보실 거냐고. 예, 시켜만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 2주 동안은 사무실에서 일을 좀 보고 배웠대요. 살짝. 별다를 거 없었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서류 정리들 하고 전화 돌릴 거 있으면 몇 군데 전화 돌리고. 근데 거기서 본 바로는 진짜 다 합법이었대요. 진짜로. 이분이 기억하시기로는 그때 당시가 한 2004년도, 2005년도죠. 시간이 흘러서 법정 최고이자가 63%인가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일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을 배운 곳은 자금집행부란 곳에서 일을 배웠대요. 여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나가는 부서였대요. 그래서 오신 분들 상담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부업체 냄새가 슬슬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선의자라는 걸 떼는 것도 보게 됐고, 합법적인 탈을 쓰기 위해선 선의자라는 걸 떼는구나, 이런 걸 좀 봤지만, 어찌됐건
아무리 봐도 여기가 자기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업체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성실하게 잘 일하면서 직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다가 이제 현장직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한 2주 정도 일을 좀 배웠대요. 수습 마지막으로. 근데 일이랄 게 별게 없었대요. 그냥 주소하고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거기 가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서 재산이 될 만한 게 뭐가 있나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수기로 정리해서 사무실에 갖다 주고 이게 다였대요. 일단은 생각보다 뭐 별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 궁금하더래요. 아니 이것만 하는데 돈을 왜 이렇게 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보고를 하는 그 위에 분한테 물어봤대요. 이런 거는 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여건상 상환이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회사는 선택을 해야 된대요. 법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분의 재산을 가져와서 처분을 하는 쪽으로 갈지 아니면은 마른 오징어를 쥐어짤지 요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정보를 네가 가져오는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해가 되더래요. 아, 그네 빌린 돈이 있는데 그거보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더 비싼 거면 굳이 힘들게 갈 필요가 없으니까 진짜 합법적이구나. 근데 마른 오징어는 어떻게 짜요? 그랬더니 그런 건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업무를 쭉 봤대요. 근데 현장직으로 가면서는 사무실 위치가 좀 바뀌어가지고 조금 허름한 곳에서 일을 보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일이 그렇게 빡세지도 않았고 괜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쭉 보는데 거기서 본인이 이제 처음에 2달간 수습이 끝나고 한 1년이 좀 못 지났을 때 일이 상당히 이제 몸에 익었을 때 추가적인 오더들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을 했대요. 가가지고 조금 상환에 대해서 푸시를 좀 세게 해라. 어떻게 좀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하니까 네가 상담을 해라. 가가지고 누굴 두드러 패라 이런 게 아니고 상담을 해라. 상환을 당신이 할 수 있냐? 지금 직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뭐 직업이라도 소개해 줄 테니까 일을 해서라도 갚아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 회사는 너무 천사 같은 회사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그러면 제가 어디서 알아봐 줍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선 맨날 일해봤자 다 먹고 외국 나가가지고 외노자로 한 반년 일하면은 웬만한 돈은 다 갚는다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다 연결도 해주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한번 해가지고 잘 해보라고. 네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쥐어 짜보고 조금 윽박도 지를 땐 지르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고객들을 받아서 나가는데 그때부터는 고객들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더래요. 그 전까지는 가면은 어느 정도 조금 고객들이 주눅 들어있고 좀 호의적인 고객들이었는데 그때부터 나가면서 마주치는 고객들은 상당히 불친절하고 비호의적인 그런 분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얼굴에 대놓고 침을 뱉는 분, 욕을 하시는 분, 막 소리 지르고 때릴 것처럼 신용하시고 심지어 물건을 집어 던지시는 분, 이런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처음엔 주눅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바뀌어 있더래요. 본인의 행동과 말투가. 네. 왜냐면 거기 눌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나름 그 안에서 실적을 잘 냈대요. 그 회사에 연계된 여행사에다 오더 해가지고 다 예약 잡아가지고 그쪽 나라 어디서 일할 수 있게까지 다 해줘가지고 보내고 국내 어디 뭐 일할 때 있으면 그쪽도 연결해주고 이래서 갚아라. 관리를 또 본인이 해야 된대요. 월급날 맞춰서. 네. 거기서 인센이 나오는 거였고 해보니까 인센이 생각보다 쏠쏠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제 채권 추심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본인이 이제 발군의 실력이 좀 나오고 하니까 회사에서 오더식으로 전체 공지를 하나 하더래요. 탑랭크 3를 얘기를 하더래요. A, B, C. 자, 요 3명 있다. 요 3명은 참 어렵다, 돈 받기가. 이게 아무리 쥐어짜도 물이 안 나온다, 얘네들은. 외국 나갈 생각도 없다, 얘네들은. 한번 니네가 가서 알아서 받아와라. 원금의 딱 10%만 회사는 먹겠다.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11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니네가 먹어라. 인센이 엄청 컸대요.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똘비는 그러니까는
뭐 백씨라고 할게요. 백씨 아저씨를 타겟으로 삼았대요. 저 사람은 네.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터치를 해서 한번 내가 받아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본인 다른 업무를 이제 보고 그 백씨 아저씨 주소지를 가지고 이동을 했대요. 가봤더니 완전 달동네. 달동네에서도 완전 저 끝. 이런 데서 사람이 사나? 싶은 곳에 살더래요. 그 집을 찾아가는데도 반나절이 걸렸대요, 진짜로. 묻고 꼬불꼬불 길을 돌고 어떻게 막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폐가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대문이 열려 있었대요. 그냥 대문 네. 열고 들어가가지고 철문이었대요. 통통통통 두들겼대요. 저기 백씨 계세요? 백씨 계세요? 두들기니까 인기척이 없더래요. 자, 백씨 똥똥똥똥똥똥 두들기니까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쭈글 앉아갖고 담배를 한 대 피고 있었대요. 아,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면 네. 오겠지. 지금 시간이 오후 한 4시니까 뭐 저녁밥 먹으려고 들어오겠지. 가만히 기다렸대요. 1시간, 1시간 반. 이제 6시가 다 돼가는데도 뭐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소리가 들리더래요. 방 안에서. 그러니까 그 소리였대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참으면서 하는 소리 안 나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문을 통통통에 주먹으로 빵빵빵빵 치기 시작했대요.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백씨? 나와봐요. 나와봐요. 말을 하고 서로 상담을 해야지. 얼굴 보고 말해요. 문 쳐 뜯어놓고 들어가기 전에 나와요. 이미 그때 말투가 많이 바뀌어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는 쉬지 않고 계속 두들기니까 문을 열더래요. 예. 왜 이렇게 문 열라고 두들기냐고. 그러니까 안 여니까 두들기지, 이 양반아. 저 백씨 아저씨, 우리 고객님 돈 갚으셔야죠. 채권 추심하러 나왔습니다. 일단은 들어가서 재산 사학부터 좀 파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좀 강경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들어와서 봐요? 열어주더래요, 그냥. 네.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뭐 거의 벽지가 없다시피 한 단칸방이더래요. 아, 뭐야, 이거 진짜 폐가에서 사나 이 사람은. 그냥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창문은 진짜 작은 쪽 창문 하나 있고 이 안에서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 들어가자마자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고 옆에 술병 나굴러 다니고 또 꼴에 한쪽은 옷방식으로 한다고 옷 이렇게 놓고 커튼으로 살짝 가려지게 해놨고 아무리 둘러보고 찾아봐도 재산이라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더래요. 아, 아씨 집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여기 사글세 그냥 산대요. 네. 여기 아저씨 지금 빌려가신 돈에 이자에다 이렇게 여차저차 하면은 돈이 상당히 액수가 커요. 그러면 제가 본사랑 협의를 할게요. 제가 탕감을 좀 해드릴게. 액수가 크진 않았대요, 이분이. 네. 처음에 원금이 80도 안 됐대요. 80인가 70인가로 기억하시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갖고 1,000만 원이 넘은 상태였거든요. 아저씨 내가 500으로 깎아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배째라고 돈 없다고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신성한 노동을 하셔서 갚으셔라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내가 보시다시피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다고 하면서 다리 한쪽을 보여주는데 다리 한쪽이 좀 엉망이더래요. 내가 얼마 전에 다쳐갖고 온다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아씨 이 양반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더래. 이 양반 보고 있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뭐 앉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 내가 찾아줄라니까 가서 일 한번 해보시자고. 나 사장님 도우러 온 사람이지 겁주고 윽박 주려고 온 사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도 그동안 찾아왔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네.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똘비요. 똘비 대리요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 똘비 대리는 와가지고 방법론을 제시를 하니까 어떻게 나도 의욕이 좀 생기네 하면서 좋아하시더래요. 되게. 제가 그러면 저도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내가 이자 많은 거 나도 알아요. 우리 백씨 아저씨가 그거 듣고 어이없어 할 것도 나도 공감해. 그러니까 잘 갚으셨어야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 가운데서 내가 중개 역할 할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그랬더니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오늘은 좀 돌아가 주시오 얘기를 하더래요. 네. 다음번에 내가 와서 문 두들기면은 숨어있지 말고요. 나 진짜로 싸우러 온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알았다고. 갔대요. 갔는데 일주일이 지나더라고 전화 한 통 없더래요. 또 찾아갔대요. 문 딱 두들기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저씨 저 왔어요. 일부러 좋게 얘기를 했대요. 한 손에다가는 과자랑 술도 좀 사갖고 소주랑 사갖고 가갖고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더래요. 아이고 나가지도 않고 좀 환기 좀 시켜요. 이러다가 폐가 썩겠네. 담배 살 돈 있나 보네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일부러. 이 사람은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 조금 부침성 있게 접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전략으로 소주랑 과자랑 이런 거 쫙 주면서 네, 술량은 조금만 천천히 드시고 어떻게 제가 말한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셨냐고 얘기를 하니까 일한 지도 좀 돼가고 해갖고 내가 용기가 안 나고 또 어무소리 삥삥 해대래요. 그래갖고 뚜껑 열리는 거 간신히 이제 손으로 누르면서 아저씨 나 와갖고 좋게 얘기하잖아. 아저씨한테 소리 안 지르고 살신 성인의 자세로 내가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니까 아유 우리 똘비 대리가 그래 알아. 본인 희생하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며칠 안으로 전화 줄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갔대요. 앞으로 한 번 정도만 더 좋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좀 세게 나가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또 업무 보고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백씨 아저씨더래요. 아저씨 하니까는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그래서 옳시구나. 나의 전략이 먹혔구나. 강한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 오케이 야 얼마짜리냐 하면서 쫙 날아갔대요 집으로. 저 멀리다 차 받치고 한참 걸어서 삥삥삥 돌고 뭐 골목으로 해가지고 근데 그 집 도착해서 통통통 기분 좋게 딱 이제 노크하고 아저씨 저 왔어요 얘기를 했대요. 아저씨가 이제 문 열어주면서 들어오라고 들어갔대요. 둘이 작은 밥상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아저씨 어떻게 생각해 보셨냐고 그랬더니 자네 말대로 일을 해서 빨리 갚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이렇게는 살 수 없는 거고 그 자네가 탕감해 줄 수 있는 돈이 얼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구체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500 탕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줄여봤자 이제 본인 수당이 주는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50만 원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더 해보겠다고. 실은 그때 말한 500도 내가 그 얘기했다 사무실 가고 얼마나 혼난 줄 아냐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 아저씨가 아유 그래서 그 돈 벌려면 내가 한참 일은 해야 될 거요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래도 최대한 단가 잘 주는 업체로 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봐 드리고 이거 돈 다 갚아도 계속 일하세요. 이래가지고 아저씨도 사람답게 사셔야지 얘기를 하니까 고마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대접할 건 없고 커피나 한 잔 대접할게 그러면서 주방도 바깥으로 나가 있었대요. 뚜그락 뚝딱뚝딱 소리가 막 한참 나고 한참 있다가 종이컵에다가 맥심 커피를 한 잔 타갖고 오더래요. 그러면서 맥심 커피 앞에 놔주고 항상 이렇게 참 날 챙겨주고 하는데 내가 변변찮네. 뭘 이렇게 대접할 것도 이게 커피 한 잔이 다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아저씨 이렇게만 해주신 것만 해도 전 고마워요. 제 마음 알아주시고. 근데 커피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집이 좀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물이 뭔 물일까 좀 찜찜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길어온 물인가 싶고 그래가지고 좀 머뭇머뭇하고 있었대요. 근데 아저씨가 그래도 성의껏 타온 거니까 입은 대자 살짝 입을 댔는데 아이고 커피 맛이 커피 쓴 향이 아니고 조금 막 좀 글더래요 맛이. 아이고 어디서 뭐 구정물 떠왔는가 화장실 물을 떠왔는가 커피 이렇게 입만 살짝 대고 내려놓고 또 한참 얘기하고 하는데 아까 아저씨가 커피를 끓이러 나갔을 때도 그랬는데 자꾸 오늘은 이 집에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냥 뭔가 이렇게 기운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희한하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고 하는데 아저씨는 계속 이제 커피 마저 먹으라고 자꾸 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찝찝해서 먹기는 싫고 그래가지고 자꾸 입 대는 신용만 몇 번 더 하고 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말을 질질질 끌더래요. 커피 먹으라고 하면서. 네. 이제 커피도 거의 식었을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앉아있고 작은 상이 앞에 있고 그 앞에 백씨 아저씨가 앉아있고 백씨 아저씨 뒤로 옷장처럼 꾸미려고 공간을 나누려고 커튼 하나를 쳐놓은 공간이 있는데 우연히 시선이 아저씨랑 얘기하다가 옆을 봤는데 커튼 아래로 발이 4개가 보이더래요. 발이 4개가 보이더래요. 잠깐 이제 거기서 본인이 좀 얼었대요. 뭐야, 저 커튼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싶더래요. 백씨 아저씨는 웃으면서 자꾸 커피 마시라고 하고 있고 뭔가 느낌이 갑자기 쎄해지더래요 이게. 아저씨 제가 사실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성의만 좀 받을게요. 내가 다음에 내가 좀 다른 거 뭐 마차라든가 녹차라든가 내가 하나 사가지고 올게요. 얘기를 하니까 화를 좀 내시더래요. 나 진짜 우리 똘비대리 그렇게 안 봤는데 서운하다고. 내가 없지만 맥심 하나 커피 사는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먹으면서 버리는 걸지 몰라도 나는 진짜로 내가 가진 전 재산을 투자해갖고 사는 커피라고 그게. 이거 한 잔 못 먹어 내 마음 하나 못 받아주냐고 하면서 막 성질을 내더래요. 난감하더래요. 나 이런 식으로 돈 안 갚는다고 배째라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려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는데 아저씨가 딱 잡더래요. 똘비대리 진짜 나 섭섭해. 마시고 가. 화장실은 둘째 치고 나 진짜 기분 불편하네. 내가 뭐 집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내가 여기다가 뭐 침 뱉어서 줬을 것 같아서 그래? 나 진짜 불쾌하네. 이거 마시고 가. 막 긁더래요. 네. 아저씨 그거 아니잖아. 일단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랬더니 아저씨가 끝까지 안 먹는다고. 진짜 끝까지 내가 준 커피 한 잔을 안 먹는다고 긁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커피 못 먹어. 나 알레르기 있어. 나 못 먹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야 이 먼발 뭐 소리 지르더래요. 예. 갑자기 커튼이 쫙 거치면서 그 안에서 장정 2명이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한 명이 본인을 잡고 한 명은 가서 문을 잠그더래요. 못 나가게. 그때서야 보이더래요. 잠금 장치가 여러 개고 따는데 시간 좀 걸리겠구나. 이게 보이더래요. 순간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이게 상황이. 그러면서 아저씨가 막 욕을 하더래요. 먼발 새끼야. 먹으라 할 때 좀 먹지. 왜 안 먹어? 왜 힘들게 만들어? 왜? 하면서 아저씨가 본인 뺨을 찰싹 때리더래요. 찰싹 한 대 맞으니까 진짜 어안이 벙벙하고 이게 뭔 상황인가. 그리고 그 뒤에 있던 2명이 튀어나와서 본인을 이제 양쪽에서 딱 부여잡더니 한 명은 머리카락채 잡아서 머리를 뒤로 제끼고 코를 막더래요. 한 명이. 예. 그리고 한 명은 입에다 커피를 막 붓더래요. 입 벌리게 해가지고. 우리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극 보면 사약 먹일 때 하는 거 있죠? 알죠. 그것처럼 커피를 막 먹이더래요. 입에다 커피를 붓고 못 뱉어내게 손으로 꽉 막고 코를 막고 있으니까 삼킬 수밖에 없더래요. 진짜. 커피를 꿀떡꿀떡 삼켰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도 모르게 구역질이 막 치밀어 오르더래요. 갑자기. 우욱 하니까는 한 명이 또 입을 막 틀어 막더래요. 토해도 다시 삼키라고. 와 이러고 있는데 본인이 미치겠으니까 본인도 막 옷 입을 때 주변 치고 난리를 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장정 한 명이 옆에 있는 그 나무 같은 거 하나를 들고 본인을 팍 때리더래요. 세게. 팍 맞았는데 갑자기 백씨 아저씨가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야 이씨 스크래치 난다고. 야 인마 까죽에 스크래치 나잖아 이 새끼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지금 뭔 상황이지라는 생각에서 나는 잘못된 상황으로 들어왔구나 확신이 들더래요. 맞아서도 안 되는 상황이면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게 생겼구나. 거기서 그렇게 앉아가지고 때리지도 않고 막 힘으로 막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본인을 잡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더래요. 시간이 얼마 안 흘렀는데 몽롱해지면서 어질어질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눈은 뜨고 있는데 점점 뭐가 안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되더래요. 본인이. 소리랑은 들리더래요. 근데 정신이 아직 다 안 떨어져갖고 소리랑은 들리는데 야 됐다 갖고 와라 이 소리가 들리더래요. 눈도 좀 어지럽긴 한데 보이더래요. 근데 몸은 그렇게 안 움직여지고 빨간색 고무다라이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네.
그러더니 본인을 고무다라이에다가 쏙 집어넣더래요. 우리 김장할 때 업체에서 쓰는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쏙 본인을 넣고 뚜껑을 탁 덮더래요. 그러더니 흔들흔들 하는 느낌이 살짝 나더래요. 그러면서 꿀꺽 하더니 탁! 이 느낌은 아무리 봐도 어디 차에다 실은 느낌이 나더래요. 아, 이거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쪽나는구나. 이 사람이 진짜로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그 ABC에 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싶더래요. 내가 섣불렀다. 내가 이건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로 온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갖고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데 주머니에 핸드폰이 여전히 있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핸드폰을 열고 번호를 치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손은 손대로 안 움직이고 막 진짜로 온 힘을 쥐어짜가지고 번호를 눌렀대요. 누구한테 눌렀냐면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설명할 시간도 없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같은 사무실에 있는 자기 사수 한 명뿐이에요. 전화까지 했대요. 진짜 우여곡절 끝에. 전화기가 울리고 여보세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잘 안 나온대요. 저 살려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술 먹었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저 백씨 좀 살려주세요. 백씨 살려주세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딱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버텨. 그러더니 끊더래요. 그리고 나서 차가 슬슬 출발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느낌이 정확하게 안 나더래요. 본인이 어떠한 뭐 수면제가 됐건 뭐가 됐건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차가 덜컹거리고 있는 건지 긴가 민가 좀 싶은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거의 정신이 이제 떨어져 나갔대요. 소리도 안 들리고 확 떨어져 나갔고 나는 이렇게 이번 생을 여기서 끝나는구나. 엄마 아빠 미안해요. 확 떨어져 나가고 눈을 딱 떴는데 사무실 소파였대요. 예. 눈을 떠보니까 자기 사무실 소파인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앞에 탁자에 자기 핸드폰 있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진짜로. 그래갖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갖고 물 한 잔 먹고 핸드폰 들고 사수한테 전화를 했대요. 과장님 저 똘비인데요. 얘기를 했더니 야 괜찮냐? 그러더래요. 나 앞에 잠깐 뭐 좀 사러 나와서 좀만 기다려. 그러더니 진짜 1분도 안 돼갖고 들어오더래요 사무실로. 야 너 괜찮아? 일단은 사무실로 옮겼어. 수면제 썼다고 그러더라. 너 잠드는 거라고 그러던데 별 다른 건 아니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뭔 수면제가 먹으면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머리야 막 얘기를 하니까 야 그래도 그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거는 진짜 굿 초이스였다. 너 거기서 어설프게 다른 데다 전화했으면 너 지금 여기 안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하더래요. 걔네들 뭐하는 애들이에요? 그랬더니 너 가가지고 해체될 뻔했다고 얘기하더래요. 왜 그러냐고 막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 450만 원 쇼부 쳐주기로 했냐고. 예. 그러면 얼추 남겨 먹고 저 한 350 챙기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너 갖다 팔면은 돈 훨씬 많이 받는다고. 너 갖다 팔고 450만 원 주고 끝낼까 이런 생각하고 걔네 움직인 거라고. 와. 걔네가 보통 애들 아니라고. 우리가 왜 ABC에 나눴는지 최소한 생각은 하고 얘기는 하고 움직였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리 돈에 네가 욕심이 눈이 멀었어도 일단은 죄송하다고 그래서 구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 상황을 겪으니까 일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몸 추스리고 한 이틀 정도 쉬고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이틀 동안 생각 정리를 정말 많이 했는데 과장님 그만두려고요.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야 왜 그래도 이 일하면 괜찮잖아. 벌이도 괜찮고 일 빡세지도 않고 왜 그래. 너 일해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제 무서워서 일을 더 못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알았어. 이사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냐 하고 1시간도 안 지나고 이사님 호출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삐까뻔쩍한 건물로 갔답니다. 가가지고 이사님하고 면담하는데 이사님이 야 똘비야 내가 너 뽑은 지 한 1년 됐지? 얘기를 하더래요. 1년 좀 넘었습니다. 꼭 내 얼굴에 똥칠을 해야겠냐? 그러더래요. 이사님 아시잖아요. 무슨 일 겪었는지. 제가 간이 좀 작습니다. 제가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그러면 그냥 마지막으로 어차피 네 앞으로 업무 스케줄이 있었거든. 해외 출장 하나만 갔다 와서 그러면 그만둬라 얘기하더래요. 해외 출장이요? 그랬더니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일하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 지금 가서 네가 관리 좀 하고 얼굴 한번 비추고 와야 되는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짬이 차면 움직이는 것들인데, 가면 뭐 관광도 하고 노니까 짬 찬 애들을 보내는 건데, 그래도 관리 한번 하고 와라. 그래도 네가 해외 회사 돈으로 해외도 나가고 그러면은 좀 생각 바뀔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하고 그만둬라 얘기를 하더래요. 이사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업무는 다른 업무는 더 이상 주어지는 게 없었대요. 안 봤대요 본인이. 그냥 출국 날짜 잡고 스케줄만 잡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그냥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담배 한 대 피면서 텔레비를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그냥 멍하니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내가 그래도 일을 하면서 해외로 보낸 사람이 2명이 있었대요. 2명. 이 양반들은 어떻게 일 잘하고 있나? 돈 잘 갚았을까? 이런 생각들. 근데 한 명은 액수들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본인이 쇼부 쳐주고 뭐 한 거 금액 생각해보면 그 중에 한 명은 귀국하고도 남았거든요. 이 사람은 어차피 거기서 눌러 살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면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시동 걸고 간 거예요.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을 가봤는데 없더래요. 사람이. 우체통을 봐서 확인을 했대요. 코스가 있대요. 확인을 하는 코스가. 우체통을 확인을 해봤는데 우편들이 가득 꽂혀 있더래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꽂혀진 우편물을 봤는데 불과 일주일 안 된 우편물이더래요. 귀국을 안 했네. 근데 주소 지전도 안 한 거네, 이거는. 왜냐면은 주소 지전을 했으면 우편이 일로 안 오니까. 관공서에서 날라온 우편이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하더래요. 진짜 쎄하더래요, 느낌이. 해외 출장? 가기 싫은데, 갑자기.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단통속 같은데. 그냥 잠수 탈까? 하는데, 잠수를 못 하겠더래요. 왜 못 하냐? 여기에서 업무를 시작을 할 때 여기가 대부업체였잖아요. 현금을 고객이 줄 수도 있고 상환한다고 돈을 갖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입사를 할 때 서류를 하나 쓴 게 있어요. 차용증, 현금 수령증 2개를 쓴 게 있어요. 본인이. 금액과 날짜를 쓰지 않은 곳에 서명을 한 게 있어요. 지장까지 찍고.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빡이 돌면은 위에다가 1억 원정이라고 쓰면은 물론 법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은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와, 미쳤다. 그게 족쇄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냥 얘네들이 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복잡하게 막 오더래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다가 마담 누님이 떠오르더래요. 근데 마담 누님, 이 누님도 한 패면 어떻게 하지 싶어서 마담 누님 밑에 있는 다른 누님 중에 친한 누님이 몇 명 있었대요. 거기로 전화를 한번 돌려봤대요. 진짜 오랜만에. 그랬더니 딱 2명 전화를 받는데 2명 중에 1명이 얘기를 하더래요. 예. 거길 예를 들어 돌비 대부라고 해볼게요. 야, 너 돌비 대부에 갔었어? 얘기를 하더래요. 네. 누나 알아? 너 돈 빌리러 갔냐?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야. 나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어.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야, 네가 거기서 직원으로 일했다고? 누가 소개시켜줘서? 마담 누님이. 미쳤다 그러더래요. 언니가 너를 거기에 소개시켜줬다고? 와, 진짜 미쳤다. 이건 아니지 그러더래요. 누나 말 좀 해줘봐.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이 누님이 이제 얘기한 거를 대충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업체는 돈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돈에 출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돈을 가져온 사람. 동남아 돈이래요, 이게. 저도 이건 처음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동남아 돈이 들어와서 대부를 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근데 동남아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요, 최고 악랄하대요, 걔네가. 얘네는 최소한의 인간애라는 게 없대요. 진짜 무서운 애들인데, 그 해외 출장까지 얘기를 다 들어보니
너 출국하면 못 돌아온다고. 처음부터 네가 거기서 일을 했던 것도 너 순번 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너 일을 좀 잘했나 보다고. 순번이 좀 뒤로 밀렸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많은 퍼즐들이 맞춰지더래요, 본인이. 와, 진짜로 그럼 나는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내 발로 죽으러 가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누나, 나 누나한테 들었단 말은 안 할게. 알려줘서 너무 고마워, 누나. 하고 전화를 끊고 단순히 잠수를 타서 해결될 것 같진 않더래요. 왜냐면 얘네들이 사람 찾아내는 게 기가 막힌 걸 알거든요. 이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이사님, 제가 일신상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해외 출장까지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얼굴에 똥칠해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사가, 야, 너 진짜 죽고 싶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사님,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정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도 1년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좋은 실적 내고 일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네가 뭐 때문에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나간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거 하나 우리 명확하게 하자. 너 1년 동안 받은 급여가 총 얼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뭐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뭐 그래도 한 5천 돈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를 했대요. 2,500원 뱉어내라. 그러더래요. 예? 제 월급을 왜 뱉어내야 됩니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랬더니 너 이 바닥 룰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네 맘대로 들어오고 네 맘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정확하게 반절은 뱉어내. 그리고 쥐두근 듯이 살아. 너 여기서 많은 거 봤을 거 아니야. 나가서 혹시라도 신고하고 이럴 거면은 너는 그땐 쥐도새도 모르게 파 묻히는 거고. 그리고 네가 썼던 그 얘기 딱 하더래요. 차용증하고 현금 수령증 기억나지? 너 하나 그냥 채무자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어떻게 할래? 얘기를 하더래요.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진짜. 본인이 나이가 좀 어리기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돈을 송금을 했대요. 제가 살고 싶어서 송금했대요. 송금하고 이제 여기서 우리 인연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걸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더래요. 뭔가로 네가 신고를 하고 이러면은 요 차용증이랑 여기에 바로 글자 써여가지고 시작할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건 하지 말으라고. 이게 진짜로 여러 가지로 쓰이는구나 싶더래요. 근데 이제 신고할 생각이 없었대요. 본인은 어찌됐건 무서웠고 죽기 싫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누님하고 또 한 번씩 더 통화를 했대요. 그냥 궁금한 게 몇 가지가 더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 누님하고 몇 번 더 통화를 하면서 제일 소름이 돋았던 거는 본인은 직접 봤어요. 이 대부업체가 정상적인 법 딱 다 지키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된 이자 받으면서 회수하는 걸 봤거든요. 네. 똘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상적인 대부업을 하고 한편에서는 그 80만 원, 50만 원 빌려주는 거는 도박을 하신다든가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을 상대로 해외로 보내려고 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개가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 누님이 해주는 말이 합법적인 곳에서 시작을 한대요. 이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금 수령증을 받고 돈을 주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불륜이라든가 흔적이 남아야 되지 않은 돈을 써야 될 때는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대요. 비싼 이자를 주고서라도. 여기에 사람이 익숙해져가지고 병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정상적인 곳은 미끼예요. 미끼를 물고 여기서 잘못되면 물고 돌고 돌아서 해외로 나가는 코스였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자놀이하고 사람 장사하는, 거기서 어떻게 그래도 눈치껏 살아 나온 지인 얘기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는데, 제 지인분이 이 얘기를 처음에 스타트를 던졌던 게 그거예요. 형님, 요즘 할 만한 일 없어요? 라는 질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다 원한답니다. 크게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길 원한대요. 예. 쉽게 돈을 빌리기를 원한대요. 여기서 시작을 딱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맛보고 제때 잘 갚았어, 이자를 좀 주더라도 와, 이거 이상 없네?
빌리고 갚고 빌리고 갚고 빌리고 사고 터지면 거기서부터 얘 인생은 해외까지 그치. 가는 거예요. 예.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네. 예, 그러니까 우연히 들어가서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런 게 있어서 갖고 와봤어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이렇게 예. 무서운 현실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리고 정말 좋은 일만 예. 가득하시고 안 좋은 일들은 싹 다 그냥 네, 다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비님. 복 100만을 많이 향해 받으시- 달리시죠.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야 뭐 들으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죠. 네, 항상 레전드 이야기고, 여러분들도 사채 쓰거나 그러신 분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는 건 아는데 그게 방법이 없대요. 돈을 갚을 수가 없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오늘 이야기도 진짜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그럴 이야기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